안녕하세요 여러분, 동구 책방의 호스트 동구 엄마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두 번째로 녹화하고 있는 영상이라서 조금 지쳐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재미있게 찍을 테니까 잘 봐주시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제목은요,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체링 크로스 84번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는 사실 이 책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하다는 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검색을 해보면 다른 책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체링 크로스 84번지에 대해서는 영상도 그렇고 리뷰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책은 뭔가 삶을 그대로 담고 있는 기록물로서의 그런 가치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게 바로 한 권의 문학작품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일깨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높은 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체링 크로스 84번지를 가지고 이 동구 엄마가 동구 책방에서 진행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체링 크로스 84번지는요, 영국에 위치한 고서점의 주소예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 미국의 여극작가인 헬렌 함프가 어느 날 자기가 어떤 책을 찾다가 영국 서점에 편지를 보내게 돼요. 이른바 주문서 인데요. 이런 책을 찾고 있으니까 만약에 재고가 있다면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래를 트게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답장이 옵니다. 바로 이 체링 크로스 84번지에서 서점을 운영하던 프랭크 도엘이 답장을 보내게 되고요. 그 후로 그들은 20년간 책을 보내고 받고 우정을 주고 받고 서신을 주고 받고 하면서 이제 한편의 책으로 발전하게 될 그런 우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 전체적인 이야기고요. 사실 이 책에는 아시겠지만 삶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뭔가 처음부터 책을 쓰고자 해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담담하게, 그 다음에 또 자극적이지 않게 담겨 있어서 만약에 조금 뭔가 드라마틱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굉장한 줄거리, 막 환상적이게 매력적인 캐릭터를 상상하시거나 좀 원하고 보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는 있는데요. 대신에 나는 일상과 동떨어지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갈증이 있다. 그 다음에 우정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느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정말 순수한 감동을 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믿고가 아니네요. 묻고 따지도 않고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바로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일상은 과연 문학작품이 될 수 있는가? 사실 저는 일상 에세이, 생활 에세이, 생활 밀착형 에세이 등의 이름으로 글쓰기 강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5년 정도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내가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 아니면 그 출퇴근하는 길 자체에 모든 것에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를 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하루하루를 기록을 하다 보면 이게 그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는 작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몸소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바로 체링 크로스 84번지가 그러한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헬렌 함프라고 하는 극작가도요, 이거를 책으로 내려고 영국의 고서점으로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찾던 책을 찾다가 못 찾아서 영국의 고서점에 보내게 된 건데, 그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조금 흐르면서 편지가 쌓이고, 그 다음에 관계가 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우정이 생기면서, 그거를 이제 그 프랭크 도엘이라는 분이 사후에 이제 이거를 책으로 남겨보면 좋겠다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동기조차도 굉장히 순수하죠. 그래서 헬렌 함프라는 분은 극작가로서는 유명세를 떨치진 못했지만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엔 좀 유명하게 되셨어요. 심지어 이거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일상에서 뭔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여실히 증명하는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그냥 뭐 쉽게 생각해보면 뭐 아는 사람들이랑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야기 주고받는 것도 그게 뭔가 테마 또는 이제 뭐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쌓이고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자 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당장 실천해 보라고 조금 때우침을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첫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바로 우정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외국에서 2년 정도 거주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 이름이 뭐니? 그 다음에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이거지. 나이라든지 학교 이런 거 또 직업 같은 것도 잘 안 물어봐요. 그리고 놀 때도 얘가 나보다 어리구나, 나이가 많구나,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거는 좀 안 따지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어울리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뭔가 비방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같은 문화권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나이가 좀 많으면 존댓말 써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외국에서는 사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도, 그 다음에 나와 신분이 좀 차이가 나도,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공통점이 없어도 누구나 좀 친구가 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헬렌 함프와 프랭크 도엘의 관계도 그런 우정에서 기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잘 따져보면 이 둘은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서점 주인, 그 다음에 거길 찾아온 손님. 하지만 둘은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가 원하는 책을 찾아주면 고마운 것이고 그거는 갑을 관계가 아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고 말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도요, 둘은 이제 주문서를 계속 교환하면서 거기에 사적인 이야기를 계속 넣게 돼요. 이른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라포라는 게 둘 사이에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새 전쟁통이라는데 뭐 영국에서 뭐 밥은 잘 먹고 있어? 이런 사적인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거 있는데 뭐 크리스마스엔 보내줄까? 뭐 땡스기빙엔 이런 거 보내줄까?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런 책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어도 이런 책이 들어왔는데 너라면 좀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제 의사를 묻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우정이 다져져서 정말 거리를 뛰어넘어서 뭐 인종을 뛰어넘어서 나이를 뛰어넘어서 직업을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정말 순수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아 정말 뭐 주인과 손님 또는 이제 펜팔로서 시작된 관계지만 이게 정말 깊은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저도 그러한 관계를 늘 꿈꿔왔던 것 같아요. 뭔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냥 편하게 볼거나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우정을 좀 원했던 것 같은데요.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원할 때는 뭔가 내가 이만큼을 줬으니까 쟤도 이만큼 줘야지. 그런 기대감 없이 정말 순수하게 내가 그냥 원해서 보내주는 거야. 원해서 도와주는 거야. 얘랑 정말 좋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만 의미를 부여하면 정말 깊은 우정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바로 책인데요. 이 모든 이야기, 그 다음 이 모든 관계는 책을 매개로 발생을 하게 돼요. 사실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가 매주 이제 주말마다 다른 데를 안 보내고 동네에 있는 서점에 그냥 보내셨어요. 그래서 언니랑 저를 어린이 자료실에 보내놓고 거기서 9시부터 5시까지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게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매주 주말이면 가서 책 보고 식당에 가서 라면 먹고 그 다음에 그 식당에 조그만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로 무슨 프로그램도 잠깐 보고 언니랑 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일상으로 스며들다 보니까 심지어 동네에 있는 이동문고라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일정량의 서가를 대출을 받아서 동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 있는 책은 사실
종류가 많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한 200권? 한 500권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언니랑 저랑 5권씩 빌릴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둘이서 10권을 빌려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맨날 책을 거의 빌려봐서, 나중에는 이동문고에 있는 책을 다 볼 수준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은 취미도 아니고 그냥 맨날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좀 됐고, 커서도 그게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저와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를 뭐라고 뭐 나랑 다르다고 해서 뭐 따지거나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약간 슬퍼졌어요. 왜냐면 저는 책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은데 책 얘기를 할 곳이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책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 공감해줄 사람이 없어. 그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좀 책을 가지고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책에 대해서 관심사를 나누고 싶고, 그런 자리가 없다는 게 좀 너무 아쉬웠는데요. 이거는 바로 책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대화의 장이거든요. 내가 이런 장르에 관심이 있어. 그런 책이 있니? 그런 장르에 관한 책은 이런 것이 있고, 조금 더 초판본이 있어. 너 뭐 이런 희귀본이 있는데 너 좋아할 것 같아.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헬렌 함프처럼 용기를 내서 책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법한 곳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러한 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체링 크로스 84번지라는 작품으로부터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많이 꿈꾸고 있고요. 저의 이 채널이 이름이 동구책방이잖아요. 사실 동구책방은 오프라인에서는 존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언젠간 오프라인에서도 동구책방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만나뵐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을 꾸다 보면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어쨌든 이런 3가지 포인트를 저희가 체인 크로스 84번지를 가지고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책이 사실은 국립출판사라는 곳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은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국립출판사랑 요만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책도 제 돈 주고 사본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책을 보고 싶어. 그런데 조금 약간 믿고 보는 출판사가 필요해. 그러면 국리라는 출판사를 조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을 완전 후벼 파는, 막 때리는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프랭크 도일이 죽어서 만날 수 없게 됐을 때 바로 이러한 서신을 쓰게 됩니다. 이 모든 책을 내게 팔았던 그 축복받은 사람이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서점 주인 마크스 씨도요. 하지만 마크스 서점은 아직 거기 있답니다. 혹 체링 크로스가 84번지를 지나게 되거든 내 대신 입맞춤을 보내주겠어요? 제가 정말 큰 신세를 졌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는 거죠. 책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책,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구해주는 친구, 그 이상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체링 크로스 84번지라는 책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책, 유익한 책,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책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동구책방 호스트 동구 엄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